38쪽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8쪽을 한번 가볼 건데 내용 자체가 평화적 갈등 해결의 과정이 되겠습니다. 평화적 갈등 해결의 과정인데요. 이게 갈등을 해결하는 이제 우리가 다양한 대처 유형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요. 그 대처 유형 플러스 이제 어떻게 실제로 갈등을 해결해 가는지 이런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화적 갈등 해결의 과정에서 갈등 상황에서 겉으로 드러난 입장 차이에만 주목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한쪽 입장만 존중되고 다른 쪽 입장은 무시된 채 마무리되기 쉽다. 따라서 갈등이 평화적으로 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할까? 먼저 충돌하고 있는 입장들을 명확히 파악한다. 각각의 입장은 갈등 당사자들이 내세우는 주장을 통해 알 수 있다. 이는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것처럼 겉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쉽게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당사자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속마음을 파악해본다. 네. 속마음은 보통 겉으로 드러난 입장 뒤에 숨어 있어서 잘 드러나지 않는다. 그런데 당사자들의 속마음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열쇠이다. 서로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이해함으로써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해결책을 찾는다. 해결책은 갈등 당사자들이 원하는 것을 충족시키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지 않아야 한다. 어느 한쪽의 요구만 받아들여지거나 공동체에 해가 되는 해결책이 나온다면 갈등이 해결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 갈등 당사자 간에 힘의 불균형이 심할 경우 평등한 입장에서 갈등 해결하기 어려울 수 있다. 또 사회 구조 때문에 일어난 갈등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이때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면 힘의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 사회 구조를 바로 잡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즉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 자체를 일단 세 단계로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갈등 당사자들끼리 한 명이 힘이 되게 세, 한 명 힘이 약해. 이런 경우 해결이 어렵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갈등이 이제 한 명은 사장님이고 나는 그냥 힘 약한 그냥 비서에 불과합니다. 그럴 때 사장님이랑 내가 어떤 갈등이 생겼어. 공평하게 해결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런 불평등한 상황, 불균형인 상황일 때 해결을 하는 방법이 따로 있다는 거죠. 그럴 때는 아까 말했던 사회 어떤 제도라든지 그런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을 바로 잡으려고 노력을 해야겠다는 거였어요. 네, 여러분들 지금 잘 들어주셨을 텐데 스스로 정리하기 있죠. 38쪽 스스로 정리하기에 보면 평화로운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 3단계가 있습니다. 이 3단계에서 1단계 서로의 입장을 파악합니다. 서로가 어떤 입장인지를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입장을 먼저 알고 그 다음에 뭐를 찾아봐야 될까요? 상대방의 뭐를 찾아봐야 되고요. 그 상대방의 뭐를 찾았다면 이제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봐야 된다고 하죠. 여기 빈칸에 들어갈 말이 뭔지 여러분들이 지금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문단 첫째 줄에 다 작은 따옴표를 해서 거의 힌트를 주고 있어서 너무 쉽습니다만 여러분들 그래도 한번 직접 써보시는 게 나중에 시험 때 이런 것들을 더 기억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지금 써보고 나중에 또 시험 공부할 때 한 번 더 써보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머리에 기억에 남게 되는 거죠. 기억이라는 게 아시죠? 단기 기억으로 처음에 들어오게 돼서 금방 까먹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나중에 복습을 하면 이게 기억 곡선이 까먹고 가다가 다시 이렇게 살아난다고 해요. 그러고 또 떨어진다고 하죠. 또 떨어지는데 또 나중에 시험 기간 한 번 더 보게 되면 이게 다시 살아나요. 그래서 몇 번 떨어지는 걸 살리는 과정을 몇 번 하면 이 기억이 더 쭉 오래 간다고 합니다. 제일 좋은 건 그래서 기억 곡선이 확 떨어지기 전에 그날 한번 복습을 하고 그리고 일주일 뒤에 복습을 하고 이런 식으로 텀을 짧게 해서 복습하면 더 좋다고 해요. 여러분들 지금은 뭐 나중에 여러분 사실 시험 때 벼락치기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고등학생이 되고 하면 엄청나게 많은 양을 공부하시게 되고 외워야 됩니다. 그럴 때는 그런 식으로 하시면 좋으실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속마음 부분이죠. 자, 39쪽을 한번 볼게요. 39쪽을 봅니다. 활동학인데 여러분들 제가 이 활동학 이 부분 다루고 있죠. 다룬다는 거는 여러분 책을 나중에 교과서를 수행평가로 확인할 때 지금 하신 거를 포함해서 본다는 겁니다. 39쪽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 아빠와
아들 있는데 아빠와 아들인데 아들은 강아지를 키우고 싶어 하고 아빠는 키우지 말자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그죠? 그런 입장인데 그 속마음, 아빠는 왜 키우지 말자고 하는지 그게 속마음이고요. 아이는 왜 키우고 싶어 하는지가 속마음입니다. 그 키우려는 이유, 진짜 속마음을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적어보도록 할게요. 39쪽입니다. 1번만 일단 적어볼게요. 해결책 제시까지는 여러분들 적으면 좋지만 제가 검사 항목까지는 포함시키지 않겠습니다. 우선 1번 속마음이 뭔지 아는 것까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2분 정도 시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2분 정도. 워터. 물병도 이렇게 되네요. 와, 하와이를 마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들어서 좋네요. 물이 없네? 와우. 하와이를 못 마셨어요. 자. 왜 이렇게 뭔가 어둡지? 제가 피부가 까매졌나? 이상합니다, 이게. 이렇게까지 제가 까만 색깔은 아니었는데 좀 까매진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결혼했고 아기도 잘 크니까 아기를 잘 키우면 이제 제가 까맣든 빨갛든 괜찮다고 생각해요. 어디 예뻐 보일 필요도 없는 거고 그냥 여러분들에게 최소한 여러분들이 얼굴을 보고 와 진짜 와 왔고 봐라 이런 말만 안 나오게 되면 좋겠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더라도 그런 말씀 지금까지 안 해주셔서 고맙고요.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배려심, 자상함에 제가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머리도 좀 곧 밀게 될 가능성. 안 그래도 검은데 지금 약간 잠깐만요. 제가 불을 좀 켜고 올게요. 저한테 불은 생명입니다. 불이 없으면 거의 까매지니까. 네, 여러분들 속마음을 한번 써보셨나요? 아이의 속마음. 아이는 강아지를 왜 키우고 싶어 할까요? 아이의 속마음은 두 번째 컷에서 이게 아예 대놓고 만화 대사 칸이 속마음 칸으로 되어 있죠. 아예 이렇게 되어 있네요. 아빠가 그동안 강아지 키우는 걸 반대하셨지만 내가 책임감 있게 기른다고 하면 허락하실 거야. 내가 책임감 있게 기르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아빠한테 또 인정받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재미삼아 기르는 게 아니라고 네 번째 컷에 나와 있죠. 재미삼아 기르는 게 아닌데 나는 책임감 있게 강아지를 기르려고 하는데 그런 마음으로 키우자고 얘기를 하는 거다라는 게 속마음이고요. 아빠는 강아지를 기르는데 얼마나 큰 노력이 필요한지 모르니 그러죠. 셋째 컷에서. 그러니까 강아지는 그냥 재미로 키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네가 키우려고 그러니까 안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죠. 저도 실제로 강아지를 키우려고 어릴 때 때를 많이 써봤습니다. 근데 털 날린다든지 많은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결국 어른 돼서 알아보니까 아버지가 개털 알러지가 있으시더라고요. 결국 아버지 때문에 못 키웠던 거였어요. 그런 어떤 아버지 속마음은 개털 알러지 때문에 못 한다 이런 거였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람마다 속마음이 다를 수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잘 적어 주시고요. 1번에 잘 적어 주시고요. 우리 40쪽으로 갑니다. 40쪽. 이거 중요합니다. 중요하다고요. 알겠죠? 아이고, 공부 좀 해. 또 폰 보고 있니? 이런 것들. 40쪽 하기 전에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있었네요.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 이런 말씀 들으실 때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훌륭한 분이라서 덜 들으실 수 있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 엄청 들었어요. 특히 중학교 1학년 때 엄청 들었죠. 제가 태권도, 축구 이런 밖에 싸돌아다니면서 애들이랑 노는 것만 좋아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공부 좀 하라는 소리 아니면은 그때 당시 저는 휴대폰이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초등학생 때 아마 있었을 거예요. 또 폰 보고 있나 이런 소리 듣고 또 대학생 때 제가 이제 윤리 교육을 전공을 하면서 선생님의 길을 가야 되는데 근데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제 또 폰으로 또 당시에 막 이렇게 갖고 놀고 이렇게 할 때 부모님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임용고시 준비를 해야지 이런 얘기 하면서 폰 좀 그만 봐라. 혹은 제가 그때 게임을 하면 게임 좀 그만해라.
이런 얘기를 했고, 또 특히 롤 같은 걸 하면 못하지만 제가 되게 열심히 했어요. 그러면 그 시간에 공부를 하지, 이런 얘기 많이 하셨는데, 그분들의 말을 들어서 이제 전 반감이 심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생각이었죠. 아니, 아버지가 그 공부해봤어요? 아, 이거 공부해보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런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내가 아빠가 니 때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아, 오케이. 아빠 혹은 엄마는 전교 몇 등이셨어요, 대체? 얼마나 잘하셨길래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과학적으로 IQ 있죠? IQ와 성향이라는 거 있죠. 본인의 어떤 성향이나 품성 같은 거, 많은 부분 부모님의 유전자로부터 물려받아요. 그래서 제 IQ나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부모님이 만들어주신 거죠. 아인슈타인은 IQ가 180이었다고 하는데 저의 IQ는 여러분 공개드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선생님들이 불러서 따로 안 알려줬거든요. IQ 어느 정도 높거나 아니면 너무 낮은 경우 부모님한테 알려주는데 전 안 알려준 거 보니까 되게 평범했나 봐요. 그래서 어쨌든 부모님이 이제 그렇게 공부 좀 해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솔직한 그분들의 어떤 심정은 뭐였을까, 속마음은 뭐였을까, 전 이런 거였다고 봅니다. 이런 거죠. 아빠는 민기가 공부 안 하면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며 가난 때문에 배고프고 괴로울까봐 걱정돼 라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런 말을 아빠들은 안 합니다. 특히 경상도 스타일에서 많은 분들이 무뚝뚝한 분이 많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런 경우 이런 거죠. 그냥 이 긴 말 안 합니다. 아빠는 뭐 민기가 공부 안 하면 이럴까봐 걱정돼. 한마디죠. 공부해라. 공부 안 하나? 또 뭐 하노? 이게 걱정돼 이 말이에요. 그냥 이 말을 그냥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들어왔고요. 이런 거죠. 여기 사진 보게 되면 제가 옛날에 동남아시아를 가게 됐을 때 동남아시아에서 과일을 파는 꼬마들을 봤습니다. 아주 어린 꼬마였어요. 거의 유치원 갓 졸업한 정도의 나이였는데 유치원 당연히 못 다녔을 건데 어릴 때부터 과일 바구니 엄마가 줘서 그 팔고 다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 오게 되면 오빠 안녕하세요, 형 안녕하세요 하면서 이거 1,000원, $1 하면서 이렇게 파는 애들 많아요. 가난하면 그런 어떤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런 걸 걱정하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하지만 말을 속마음과 달리 이렇게 그냥 얘기해 버리시는 거죠. 다음 또 폰 보고 있나란 말은 이런 겁니다. 속마음. 엄마는 민기가 너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또 기분 어떤지 이야기를 나눌 때 엄마도 좀 너한테 사랑받는 기분이 들어서 좋아. 그래서 폰을 보느라 엄마 얼굴도 잘 보지 않는 마음에 속상했어. 혹은 눈 나빠질까 봐 걱정이 돼. 라는 어떤 그런 마음인데 그걸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폰 보고 있나? 또 본다. 또 폰 본다. 또 폰. 폰을 세리 부삭부듯이 해야지. 그 칼라고 내가 네 폰 사줬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걱정이 돼. 너랑 이야기도 많이 하고 싶어. 너와 함께 있고 싶어. 소통하고 싶어. 이 말이에요. 이게 폰 보고 있나? 이게 그 말인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들? 속마음과 겉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속마음을 완전히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이제 아까 말했던 그 다음 페이지 40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40쪽입니다. 네. 40쪽. 네. 그렇죠. 제가 또 하나 더 만들었네. 또 내 방 건드렸나? 이제 여러분들의 말이죠. 제가 했던 말입니다. 엄마가 그런 말 할 때, 또 내 방 건드렸나? 이 말은 이거예요. 속마음. 저도 이제 성장해서 제 방은 저만의 공간이면 좋겠어요. 청소해 주시라는 마음은 고맙지만 독립된 제 방이라는 걸 인정해 주시면 좋겠다는 어떤 그런 말을 하고 싶어요. 또 내 방 건드렸나? 엄마, 또 건드렸나? 또 내 방 들어갔나? 이 말이 그 말이에요. 다음, 맨날 공부. 맨날 공부 얘기만 하고, 엄마. 진짜. 하는 게 저는 공부가 제 마음대로 안 돼요, 엄마. 그래서 공부를 잘하기를 기대하시는 그 마음이 되게 불편하고 부담스럽고 힘들단 말이에요, 엄마. 저도 엄마랑 잘 지내고 싶은데 공부 이야기만 들으면 답답해요. 답답하고 진짜 속이 상한단 말이에요. 공부 못해도 좀 사랑해주고 제 존재 좀 인정해주세요. 라는 게 공부 얘기만 하지 말라는 그런 어떤 말에 담긴 속마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속마음과 겉으로 표현하는 건 다를 수 있습니다. 연인 간에도 마찬가지고요. 츤데레 분들도 그렇고요. 40쪽이에요. 네, 40쪽. 내용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시험 기간 때라든지 아니면 따로 복습할 때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간단하게 엑기스를 말씀드릴게요.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갈등을 해결하는 3가지 방법을 얘기하는데 이거는 누가 갈등을 해결해 주는지에 따라서 달라요. 첫 번째 협상이라는 건요. 협상이라는 건 1대1입니다. 1대1. 나와 당사자 2명이
1대1 당사자 2명이 서로 얘기를 해서 갈등을 해결하는 그런 방법을 협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협상. 이 부분은 여러분들 40쪽 밑에 그림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1대1로 얘기해서 해결하는 게 협상입니다. 조정은 제3자, 협상 당사자 말고 다른 사람이 한 명 와서 다른 사람이 와서 이 두 사람 사이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자리를 마련해 주는 거예요. 자리를 마련해 준 거지 직접 나서서 어떻게 해라 해결해 주는 건 아닙니다. 조정은 자리를 마련해서 두 사람이 얘기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조정이고요. 중재는 이제 제3자가 자리를 마련한 다음에 해결까지 해주는 겁니다. 이런 거죠. 민기야, 상백이 먼저 네가 때린 건 네가 잘못했지? 맞아. 상백아, 민기한테 맞았다고 네가 도끼로 민기 때리려고 했던 건 네도 잘못했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상백이 민기 둘 다 잘못한 거 있으니까 너는 사과할래? 해서 미안, 나도 그 때리는 거 미안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가 해결될 수 있게 완전 해결까지 해주는, 다른 사람이 해결까지 해주는 게 중재예요. 그래서 협상, 조정, 중재 이 특징을 잘 이해해 주시고 각각의 차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40쪽에서는 그게 핵심이고, 스스로 정리하기에 역시 협상, 당사자 간의 직접 대화라고 되어 있고, 조정, 중립적 제3자의 도움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중재 부분이 비어 있는데 중재 부분을 여러분들이 한번 써 넣어 주실게요. 중재는 아까 말했듯이 제3자가 해결책까지 이렇게 제시를 해준다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협상, 조정, 중재 3개, 협조, 중 이 3개의 어떤 차이를 잘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협조, 중으로 앞 글자만 따서 외우는 방법으로 저는 외웠었는데 여러분들도 자기만의 방법으로 외우셔도 되고 이 방법 쓰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네, 다 써주셨나요? 네, 다 써주셨을 거라고 보고, 협상 모습이 이렇게 1대1로 얘기하는 사진이고요. 1대1로 이렇게 트럼프와 프랑스 대통령인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조정은 자리를 이렇게 마련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재는 완전히 해결해 주는 이런 모습이 중재라고 하죠. 네, 41쪽에 있는 비폭력 대화인데요. 비폭력 대화 간단합니다. 보게 되면 여기 1번부터 볼게요. 위에 내용을 봐도 되고 1번부터 보면 관찰, 느낌, 욕구, 부탁이라고 해서 단계가 되어 있는 비폭력 대화를 하는 과정입니다. 관찰,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네가 뒷담화 깐 거를 들었을 때까지가 관찰이에요. 내가 네가 뒷담화 깐 걸 들었을 때 혹은 보았을 때 느낌, 그 상황에서 나의 느낌 솔직히 말한다. 나는 슬픔을 느낀다, 혹은 분노를 느낀다, 서운함을 느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관찰한 걸 말하고 그 다음 내 느낌까지 얘기해줬어요. 그 다음 3번째 욕구, 그 느낌 뒤에 숨어있는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걸 말하는 거죠. 나는 그렇게 해서 속상해, 서운해. 왜냐하면 나는 너와의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이야 라고 해서 너와의 관계를 잘 가지고 싶은데 다른 사람들한테 그렇게 네가 내 관계를 망치려고 했던 행동이 있었잖아요. 그런 어떤 거를 봤을 때는 기분이 안 좋다는 거를 이제 욕구까지 잘 얘기했어요. 그다음 부탁을 하는 거죠. 상대에게 부탁할 게 있다면 구체적인 행동을 긍정적인 질문으로 표현한다. 긍정적인 질문으로. 네. 내 뒷담 까는 거를 안 해줄 수 있겠니?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죠. 관찰하고 네가 어떤 행동을 하는 걸 난 봤어. 그거에서 난 어떤 이런 느낌을 받았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근데 어떻게 하길 원해. 그래서 네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구체적인 행동을 해줬으면 좋겠어. 긍정적이라 그랬잖아요. 하지 말아줬으면이 아니고 뒷담까지 말아줬으면이 아니고 내 좋은 얘기만 해줬으면 좋겠다든지 이렇게 하지 말아달라는 게 아니라 해줬으면 좋겠다고 긍정적으로 얘기를 이렇게 하는 방식이 비폭력 대화 방식입니다. 우리 학교에서 이렇게 보면 비폭력 대화라는 거를 작년에 예전에 많이 해왔었고요. 올해도 어쩌면 할 수도 있겠네요. 이런 것들 여러분들 스스로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1대1 상황에서도 그렇고 조정할 때나 중재해 줄 때는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고 이제 중단원 마무리입니다. 오늘의 과제는 이 중단원 마무리를 해서 사진 찍어서 올려주시면 되겠는데요. 한번
원래는 주사위를 던져서 주사위 숫자가 나온 사람이 이렇게 푸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주사위를 굳이 던질 필요 없이 여러분들께서 그냥 여기 빈칸들을 채워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빈칸들을 지금부터 한번 채워 넣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답은 제가 댓글로 그러면 공개를 할게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요거 줌 요거 녹화는 끌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 채널에서 나가셔서 자유롭게 요거 쓰시고 사진 찍어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답은 댓글로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요거 정윤이 로그인이 안 돼서 늦어서 죄송. 네, 알겠습니다.